공생농법 네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생농법에서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외부 조건 중 온도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외부 조건 중에서 산소에 관한 내용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체들은 공진화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서로 연관을 짓고 서로 살아가고 거기에 물질들을 만들고 이러는 생명이 태어난 건 산소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산소를 못 새게. 저는 1분이면 죽어요. 5분도 견딘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1분만 집어넣어도 저 같은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물에서 오랫동안 산소를 참게끔 혈관에서 산소를 막 넣어놓고 이런 애들도 결국 고래도 뭐냐면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면 고래가 육상에서 진화한 다음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이라서 물고기는 안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오래 살잖아요. 걔들은 나오면 용존산소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농사를 질 때 멀칭을 해요. 비닐 멀칭을. 이 비닐 멀칭을 하면 잡초가 안 나와요. 햇빛을 가려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산소를 차단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한 곳에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비닐 쪽으로 자라요. 식물은 뿌리는 어디로 자라냐면 땅 속으로 자라잖아요. 네. 그러질 않고 비닐 쪽으로만 자라. 위로. 위로. 비닐을 딱 뜯어내면 뿌리들이 전부 다 비닐 쪽으로 하얗게 땅으로 나와요. 뭐하러? 숨 쉬러. 고래가 나오듯이 숨 쉬러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수생식물이라고 해요. 걔들은 물속에서 뭐냐면 있는 용존산소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물고기처럼 다시 배운 애들을 수생식물이라 그러고, 그건 모든 식물은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소나무가 계곡에 있는데 소나무가 요만한 소나무가 있어요. 그럼 고기 크는데 한 20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 땅에는 물이 안 찼다는 뜻이에요. 그 계곡에.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 곳에다가 텐트를 치면 여름에 올라가서 안 죽어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이런 데다가 주변을 보니까 버드나무가 높게 있어요. 거기다 텐트 치면 물에 쓸려요. 걔는 물속에서도 사는 애예요. 지금은 물이 안 차 있지만 물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물이. 소나무가 있는 건 지형적 영향 때문에 글로 물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우리가 농업을 할 때 보면 두둑 만드는 거 있죠. 두둑. 힘들잖아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의 공급량은 많아져요. 두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산소는 물과 좀 반대적 개념이에요. 배수라는 개념과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풍부해지면 새뿌리가 돌고 뿌리가 하얘요. 그러다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요. 썩어요. 소나무 같은 것들을 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올려 심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호흡에 굉장히 관여하는 식물. 의외로 우리가 키우는 작물 중에 호흡에 관계되는 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식물은 공급 안 되는 양에 가면 죽어요. 뿌리가 싹.
어떻게든 농사를 지을 때 물을 공급하는 것만큼 산소 공급량을 어떻게 해줄 거냐가 결정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놀고 하다 보면 잔디가 딱딱해지죠. 그러면 잔디가 서서히 죽어요. 그럴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압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프레스에다가 찌르고 거기다 산소를 팍 집어넣어요. 그럼 그 안으로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잔디가 다시 파랗게 살아나요.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산소 공급량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유기물을 집어넣어요.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늘어나죠. 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이동하면서 뭘 끌고 가요? 산소를 끌고 가요. 산소 공급을 못 해주는 공간. 자, 내가 예를 들어 식물을 심는데 나무 상자에다 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 상자에도 심을 수 있어요. 어디가 더 잘 자랄까요? 나무. 네.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가 공급이 되면 생명은 이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산소 없으면 죽어. 작물은. 그러면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산소 공급이 50cm면 뿌리는 50cm까지 자라고 산소 공급이 1m면 뿌리는 1m까지 자라요. 이게 2m면 2m까지 자라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유기물을 넣고 경운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산소 공급을 위해서 저걸 하는 거예요. 왜 경운을 매년 해요? 부셔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안으로 산소가 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또 멀칭을 해서 닫아. 비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잡초 때문에. 그러니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유기물이든 무엇이든 그 에어레이션에서 공기를 집어넣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땅속으로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없어요. 분명히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식물을 심어놓고 저 밑에다가 이렇게 관에다가 유공간 구멍 꽁꽁 뚫린 거에 관에다가 해갖고 거기 공기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뿌리가 끝까지 내려가요. 꽉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땅을 5cm 쓸 거냐 10cm 쓸 거냐 20cm 쓸 거냐가 뭐를 결정해요? 수확량이죠. 그 속에 있는 미네랄 영양분들을 얼만큼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둑을 높이는 이유가 산소인데 대부분 뭘로 생각하냐면 배수라고 생각해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산소가 더 큰 목적이에요. 물이 꽉 차면 죽으니까 두둑을 올려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더 큰 거는 산소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반드시. 그래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드셔야 돼요. 유기물을 풍부히 집어넣어요. 미생물을 살리게 해요. 그러면 산소 공급량들 많아져요. 땅이 부드러워지면 산소는 들어가고 딱딱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뿌리면 미생물이 죽으면서 층을 만든다 그랬죠. 옛날에 석회비료 나눠줬어요. 지금 석회비료 안 나눠줘요. 왜냐면 석회비료가 땅을 산성화되어 있는 땅을 푼다고 생각했어요. 중성으로 화학적으로. 그래서 뿌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내려가서 밑에 석회층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밑으로는 뿌리가 못 내려가고 뿌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작물이 위로 떠버리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cm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뭐냐면
알로 만들어서 주는데 그 알도 가루를 만든 다음에 알을 만들어.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석회를 내가 넣어야 될 상황이면 요 옆에 가면 단양이 있어요. 가까워요. 거기 가면 돌깨 갖고 뭐 하냐면 건축 소재로 쓰려고 사이즈별로 다 팔아요. 작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펠렛만한 거. 그런 거 사다가 뿌리면 저기 아마 몇백 년은 그 땅에 칼슘 공급이나 이건 자유로울 거예요. 요런 돌멩이라고 표현할지 뭐하지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요 모래보다 조금 더 큰 거. 석분. 석분이죠. 그런데 가루를 빼야 돼요. 그 가루는 내려가면 뭐가 되냐면 막아버려. 미층을. 네. 그래서 황토 얘기했는데 황토 같은 것들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충분히 유기물이나 다른 걸 넣어서 해야 돼요. 돌이 있는 땅이 내려 작물이 잘 자라기도 해요. 그쪽으로 산소가 공급이 잘 돼요. 굵은 게 섞여 있는 게 공국에 여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돌에서 저기 외려 작물이 잘 자라요. 왕개를 넣어주는 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충분히 효과 있어요. 몇 년간은. 저기 잘 안 썩잖아요. 예. 규산이. 그래서 굉장히 통기성이에요. 확보가 되고 뿌리 내리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발효해서 넣어야 돼요. 생황겨 넣으면 잘못하면 거기서 사상균이 나와서 외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쓰는 게 훈탄 같은 거 살짝 한번 태워서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적은 바라는데 균주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외부 조건 중 산소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